아기에 찬 기사. 화창한 날, 앵두나무골에는 산새들이 서로 노래를 자랑하며 목소리를 뽐내고 있었다. 낙산 너머에서 전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고 삼선교에서는 차량 울리는 소리가 산을 넘어오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산새들은 놀라는 듯 소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딱따구리 오색이는 앵두나무골의 터줏대감으로 오색 깃털이 유난히 멋져 숲속의 새들이 오색이라 불렀다. 딱따구리 오색이는 오늘도 낙산 앵두나무골에 듬직하게 서 있는 소나무 위에 올라 멋진 풍광을 만끽하였다. 앵두나무골에는 몇 년 전에 멋진 기와집이 들어서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다. 불법연구의 경성지부라는 간판과 함께 경성수양원이라는 문패를 단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산속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어 숲속 식구들은 그때를 기다리곤 했다. 멀리 동서문을 넘어 누군가 성곽을 끼고 돌며 계곡을 따라 낙산 북쪽 산기슭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색이는 궁금함에 썩은 나무를 쪼았다. 숲속에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은 복사꽃과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속의 불법연구의 간판을 보더니 다짜고짜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 없소? 오색이는 몹시 언짢았다. 이 조용한 산속에 와서 숲속 동물들의 따사로운 평화를 깨는 무례함이 싫었다. 사무실에서 우리에게 늘 음식을 나누어 주는 분이 나와서 어찌 왔는지 물어보았다. 오색이는 좀 불안했다. 그 사람의 눈에 광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소개를 했다. 신문사에서 왔소. 퉁명스럽고 거만한 모습이었다. 오색이는 회관 주변을 돌면서 경계의 날갯짓을 펼치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은데 누가 책임자요? 네, 이곳 총책임을 맡고 있는 주인 교무님이 익산 본관에 총회에 가시고 안 계십니다. 교무님이 무엇이요? 교무님은 교화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무님은 안 계시요? 오색이는 그 기자의 직설적인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이때 모던한 차림의 교무님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야외 좌석에 앉기를 청했다. 그는 우리와 늘 계곡을 따라 명상하며 산길을 산책하던 박창기 교무님이었다. 딱따구리 오색이는 너무도 반가워 리드미컬하게 나무를 쪼았다. 딱딱딱딱. 창기 교무는 반가운 듯 웃음으로 오색이를 바라보았다. 너무도 평화로운 기운이 숲을 가로질렀다. 창기 교무는 명함을 건네며 어떤 일로 이 앵두나무골까지 왔는지 용무를 물었다. 그러자 기자는 자기는 사대문 통신 소속으로 불법연구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서 다짜고짜 불법연구회가 못하는 곳이요? 라며 묻기 시작했다. 마치 상대의 아픈 곳을 일부러 찌르는 듯 물을 말을 물었을 뿐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오색이는 친구들에게 저 무례한 말을 좀 들어보라며 울분을 토하였다. 딱딱딱딱. 앵두나무골의 산새들도 합창으로 그 신뢰를 탓하였다. 창기 교무님은 그 기자의 무례에 상대하지 않고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그제야 기자는 자기의 무례를 알았는지 창기 교무를 따라 응접실로 들었다. 오색이는 응접실이 훤히 보이는 창가 주위에 소나무로 자리를 옮겼다. 창기 교무는 차를 권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말을 이어갔다. 불법연구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셨죠? 불법연구회 교주를 소태산 대종사라 호칭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진리를 크게 깨달으시고 정신개벽으로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뜻의 마음과 몸을 합한 모임을 불법연구회라고 합니다. 오색이는 창기 교무의 명쾌한 답변에 신이 나 경쾌하게 나무 쪼기를 하였다. 딱딱딱딱. 그러나 기자는 창기 교무의 말에는 관심이 없는 듯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듯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런 소리는 총독부 기록에서 봤소. 이 불법 연구에서 1,000원을 내면 극락쓰기 1등급에 가고 3,000원을 내면 극락쓰기 특등급에 간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을 뺏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색이는 기자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이나무 저나무로 흥분하며 날아다녔다. 창기교무도 어이가 없으나 모르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었다. 저희 단체에서도 희사금을 받긴 하지만 이는 다 공익사업에 사용하기를 목적합니다. 기자는 다시 또 물었다. 그런 거금을 걷어서 뭘 합니까? 창기교무는 답답하나 마음을 모아서 친절히 대답하였다. 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자는 게 아니고 유경부와 공익부 등을 두어서 무이무탁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공익사업이나 유경사업을 하였소? 네, 보아당 약방을 경영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학원을 열고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돕고 있습니다. 오색이는 건너편 나무로 자리를 옮겨 기자의 억지 질문을 들으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을 나무를 쪼는 것으로 달래었다. 딱딱딱딱. 왜 이곳에 이렇게 결혼 안 한 정녀들이 많소? 소태산이 이곳에 오면 결혼 안 한 정녀들이 부채질을 해준다는데 이상하지 않소? 처녀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행두나무골에도 정녀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도덕사업과 공익사업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부채질을 왜 해드리오? 여름이면 소태산 교주 옆에 여러 명의 처녀들이 모여서 부채질을 하고 야단이라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소태산 스승님께서 몸이 뚱뚱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부채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처녀떼라는 말은 너무 비하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연구회가 불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요? 네, 첫째 산업공상 간에 마음대로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것과 또 불상 대신에 이론상을 숭배하고 결혼에 구속이 없다는 것, 또 불경 대신에 그 요지만 가르치고 교당을 산간에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지요. 그런데 왜 이 교당은 산간에 뒀나요? 네, 아직 불법연구회가 자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성 사대문 안에 교당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변방에 세운 겁니다. 여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내왕하기 편한 곳에 세워야지요.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지요. 오색이는 좀 서운해졌다. 혹시 이분들이 시내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면 헤어질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러자 기자는 회당 내부를 좀 구경시켜달라고 했다. 창기교무는 다과를 먼저 들자고 권했다. 기자는 무엇이 급한지 금세 잔을 비우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봄 기운과 따스한 햇살이 복숭아꽃과 백꽃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었다. 창기교무는 먼저 회관의 응접실을 거쳐 회당으로 들어가서 병문을 열고 푸른 빛의 이론상을 열어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공손히 절을 했다. 그러자 기자는 왜 이렇게 이론상을 병문 뒤에 숨겨두었소? 하며 따지듯이 물었다. 이 이론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입니다. 이것도 우상 아니요? 이 이론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만 보면 달을 볼 수 없듯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저 목판의 이론상이 왜 절을 하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참달을 본 사람은 손가락이 바로 달이고 달이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이면서 또 실제인 것이지요. 옆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론상에 선체로 절을 올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의 사진에도 절을 하니 기자는 신경질적으로 질문했다. 왜 교주의 사진에 절을 하시오? 교인들이 저분을 생불이라고 하면서 밤낮 절을 한다지요? 선생님이니까 절을 하는 게지요. 여기서도 찬송가를 부릅니까? 네.
그러면 그 찬미하는 노래를 한 곡 보여주시오. 여기는 찬미가가 아니라 회가입니다. 창기교무는 붓으로 베낀 책을 내어주었다. 기자는 그 중에 회가 1절을 읽어보았다. 무력 충만 이 세상의 위기 따라서 구주이신 우리 종사 탄생하셨네. 자수성각하신 후에 법음전하니 유연중생 모여들어 도문열도다. 를 읽더니 혼잣말로 소위 교주를 생불처럼 칭찬하는 회가이구먼. 소태산을 생불로 꾸며가지고 온갖 재주를 피웠구먼. 뭔 노래가 이렇게 수준이 없어? 하며 한참을 혼잣말로 두렁두렁하였다. 기자는 못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신경질을 내며 질문을 그만두고 앵두나무골을 떠나갔다. 그런데 며칠 후 사대문에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대문 소식통에 불법연구에는 교주를 생불로 삼아 혹세 무민한다는 것이었다. 창기교무의 성실한 답변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쓰고 싶은 의도에 따라 악의에 찬 기사를 실었던 것이다. 사대문 소식통에 유사종교 속을 탐방기란 특집을 내면서 그 맨 앞에 교주를 생불 삼은 불법연구의 정체라는 제하로 조선 총독부 자료에 근거한다며 제멋대로 날조한 꿈꾸는 사람이란 익명의 기자 이름에 악의에 찬 기사를 발표한 것이다. 당시 이웃 동네의 신도들을 속이고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 사대문 안에 민심이 흉흉할 때였다. 이에 대해 소태산 대종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과 논의를 한 후 불법연구의 대표를 사대문 통신에 보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였다. 소태산 대종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업을 경영할 때 사실 유무를 막론하고 선악의 평판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번 기사 내용을 보니 최근 이웃 동네에서 발생한 신도를 속이고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이 기회에 어떤 기자가 일시적 호기심으로 철모르는 붓장난을 한 것인 듯하다. 이를 모른 척 웃어 넘기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근거 없는 말을 듣고 그저 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상대해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대표가 가서 우리의 취지와 실행해온 일들을 자상하게 설명해 그 회사의 오해를 일소시켜 그 판단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소태산과 제자들의 협의에 따라 대표로 이재철과 유허일이 선출되었다. 광화문에 도착한 제철과 허일은 사대문 통신을 방문하여 불법연구회의 뜻을 주장하였다. 저희들은 불법연구회의 대표로 왔습니다. 귀사의 이번 호에 교주를 생불 삼은 불법연구의 정체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이곳의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통신의 기사가 사실관계와 다른지요?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재차 상세히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사이비 단체의 악행으로 좀 예민한 때라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일 그보다 더 악한 사실이 있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폭로해서 배격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귀사의 책임이니 기사 정정은 물론이고 우리 회중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사회 공중표현기관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차 조사해서 정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연구회 측의 정중하고 논리 있는 주장에 사대문 통신은 이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며칠 뒤 불법연구회를 구석구석 탐방하고서 불교 혁신 실천자 불법연구회 박중빈 씨라는 제하의 정정기사를 내며 소태산 대종사를 조선 불교사의 루터라고 소개하였다. 이 모든 일이 처리된 뒤 소태산 대종사 앵두나무골에 오시어 창기교문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이런 사건의 해결도 강자와 약자 간의 자리이타가 되도록 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정의란 자리이타가 되도록 하는 법이다. 법률은 사람이 당연히 밝혀야 될 정당하고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니 이런 법칙이면 따를 것이요. 또 이런 법칙이 아니면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교무는 의심처를 여쭈었다. 만일 할 수 없이 부당한 일에 복종해야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태산 대종사 창기교무에게 법률은장을 낭독하도록 한 뒤 부연해서 말씀하셨다. 먼저 싸우지는 않더라도 비법으로 오면 응전은 해서 정당방어는 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비법에는 최소한 정당방어는 해야 한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닌 비법에는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 법률은의 가르침이다. 또한 자리이타가 되도록 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모두가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자리이타의 꽃과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앵두나무골에 뚜렷하게 빛났다. 딱따구리 오색이는 그 빛이 너무도 좋아 그 빛을 따라 나무를 쪼고 또 쪼았다.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어느덧 낙산의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